1월 18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안쪽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두 번째, 세 번째 안쪽으로 따라가는 마필들, 거의 외곽으로 빼고 올라왔던 마필들은 거의 입상에 실패하는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승환 기수가 계속적으로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유승환 기수가 성적이 좋았고요. 외곽으로 빼서 전개했던 외국인 용병 기수들은 성적이 나지 않았어요. 그나마 코지 기수가 조금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박성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박성희가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적중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일요경마에서. 이번 주도 그 따박따박이 무엇인지 더 완벽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마일이고요. 또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기 1위부터 인기 한 5위까지가 능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이런 경주 편성에서는 축막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축막감 박성희 한번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또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이 10번마 솜돌모루, 8번마 미스페이머스, 이 두 마필 인기마로 팔립니다. 8번마 미스페이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선행을 이번 경주로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지만 약간 모둠다리를 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쓰임이 별로예요. 선행을 가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게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머리를 약간 맞아보고 적응을 했는데 라스트 이제 걸으면 괜찮았어요. 주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이지만 일단 10번만 선물도로가 더 유력한 마필이죠. 직전경구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운영했는데 지난번에 머리를 맞지 않고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외곽 게이트의 단점, 최근 인기마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각자도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11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전혀 풀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는 1번 게이트,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연습주행도 11번 게이트. 그러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다른 마필 8번마 미스페이머스 뿐이 없는데 4번마 차미 큐피트 없어요. 다른 말이. 1번마 조한별 기수가 마음만 먹으면 1번마 각자도생이 여기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점. 그만큼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인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부터 완전히 끔털대기 시작했는데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 늦발하는 바람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국내산 5등급 류알베스트라는 마필하고 병합비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필의 능력, 자세, 생김새, 유연성 요거에서 1번마 각자도생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1400m인데 기본적으로 5번마 뷰티풀 야상을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지난번보다 부담이 0.5kg 뿐이 안 올라갔는데 직전 경주 2마리 외곽 가담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딱 그 정도의 그 포지션에서 와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주로도가 주로 빠르기가 8이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주로에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그걸 일단 다 극복을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5번마 뷰티풀 화성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마 플라잉 라이언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모리를 맞으면서 전개를 전혀 풀리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15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인데 공백에서 말이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간 이제 파인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백을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성문계족에서 마방이다 3번하고 10번을 같이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3번마 플라잉 라이언이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판단돼요. 빠른 말이 없어요. 5번마 뷰티풀 화성도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초반 스타트가 13초 3, 13초 4, 요 정도에 돼야지만 온사이드하게 선행을 가는 마필이에요. 13초 5가 넘어가는 마필들은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번 플라잉 라이언도 여기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인기마들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6번마 이스트 강적이 선두권에 일단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이야 기수가 타는데 최근 이 이스트 강적이 김용근 기수가 탔을 때 보면은 제어했을 때 상당히 머리를 약간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말이. 입이 민감해. 그러니까 여기가 입 주위가 약간 민감해서 그런지 조금만 제어를 하더라도 말이 머리를 들어버려요. 그게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 6번마 이스트 강적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야 기수 스타일을 보십시오. 항상 앞에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기수잖아요. 그 맥락에서 6번마 이스트 강적은 저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6번마 이스트 강적은 인정하겠고, 후차골로는 5번마 블랙 스마일이 되겠습니다. 블랙 스마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1마리가 모두 다 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진짜 최근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가장 구진마 경주 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요게 이제 3월달 정도, 4월달 정도 되잖아요. 이제 설날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2세 마필들이 이제 3세 됐던 마필들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지금 벌써 6번마 이스트 강적이 3세가 돼가지고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5번마 블랙 스마일 같은 경우는 지금 4세 마필인데 아직 5번뿐이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훈 기수, 이혁 기수, 조상범 기수, 정우주 기수 다 타봤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조금씩 이제 변화도 왔고, 마필 자체가 코지 기수가 조교해서 그런지 직진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예전에 직진성이 전혀 없었던 마필인데 직진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5번마 블랙 스마일 이 마필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진짜 토요 경마 중에 가장 복잡한 레이스인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일단 안쪽에 1번 용비태양 직전 경주 따라가는 경기에서 추임력이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가 밀어서 앞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거 그냥 밀어서 아예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개를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 문정균이 선행형 스타일의 기수지만은 복귀를 했을 거예요.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거고. 2번만 아시 장군도 여기서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그렇게 빠른 말은 아니에요. 워낙에 막 430km대 마필이다 보니까 몸싸움을 약간 싫어하는 단점이 있고요. 3번만 팬텀 드래곤이 약간 복병권을 봐야 됩니다. 복병마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레이스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무리 봐도 3번마 팬텀 드래곤뿐이 없어요. 선행마가 이 레이스도 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9번마 한강 판사티 있는데 한강 판사티 모든 좋고 9번 10번 외곽이 있는데 이 마필도 다 초반 스타트 타임 13초 6이에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팬텀 드래곤이 정정의 기수가 선행을 안 갈 이유가 없죠. 27주의 공백이 있는데 니카디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공백에서 상당히 잘 들어오는 마방입니다. 공백에서 정말 잘 뛰는 마방이에요. 3번마 팬텀 드래곤. 지금 27주 공백이지만 주행검사 때 괜찮았고 또 선행을 가고 정정의 기수가 안쪽 이렇게 움직이면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가져갈 수 있는 레이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일단 3번마 팬텀 드래곤 이 마필을 봐야 되고요. 여기 5번마 이클립스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 마필도 스타트가 보강되어 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앞에 갔더니 뒤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이 마필이 이클립스 엣지가 다 추입형으로 탔던 마필입니다. 추입형으로. 근데 지난번에 이 안쪽 게이트다 보니까 밀어서 선이 외곽에 붙어버렸어요. 추입 스타일을 가지고 앞에 붙어버리니까 말이 갑자기 자기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포지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약간 몽하게 레이스를 운영한다? 말 자체가 약간 그 선임 외가 붙었는데 엄청나게 막 끌고 가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멍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에 아예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코지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지금 코지 기수가 타봤을 때 추입으로 갔을 때 더 잘 뛰었던 마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입으로 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실패를 했는데 만약에 이 이클립스 엣지가 선행을 가가지고 아쉽게 막 3등, 2등, 3등, 4등 왔다. 요래버리면 다시 막 선행으로 전개할 수 있겠지만 아예 바닥을 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조건 따라가는 전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마 팬텀 드래곤이 좀 더 쉽게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5번마 이클립스 엣지도 일단 따라가는 전개에서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야 되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도 의외로 승급전에 맞아서 상대들이 강한 레이스였어요.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무너졌지만 이번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3번만 팬텀 드래곤, 그 다음에 인기권에 있는 마필은 5번 이클립스 엣지, 이 마필 두 마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마필 자체들이 다 고만고만한 레이스인 것 같아요. 이 레이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8번마 영웅자룡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 안쪽에 1번 천지스카이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4번 한강 캡틴도 채찌씨 여전히 꼬리를 흔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선두권에 가야 되는 마필이고 모리를 피해야 되는 거고 인기 마필들이 외곽에 9번마 학산 다크호스, 10번마 글로벌 함성, 11번 논스턴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여기는 2번마 라이징 여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9번마 학산 다크호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1400m입니다. 첫 뛰어봤고 지난번에 모리를 적응하고 추임력을 보여줬지만 부담량이 2kg 올라갔고요. 7번마 머스킨데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리바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7번마 머스킨데이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 주행이 데뷔전에서 완전히 불안했어요. 코너에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도 보여줬고 밸런스 자체도 약간 안 맞았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추입을 하더라고요. 와, 아직 말이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인데도 그걸 뚫고 라스트에 채찍을 반응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 보고 7번마 머스킨데이는 일단 가져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에 요즘 문병기 쪽에서 마방, 또 이간호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 이런 마방의 마필들이 최근 살아나고 있거든요. 7번마 워스키데이가 지금 0.5kg 감량 이점이 있었는데 직전 경주 진짜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진짜 코너에서 외곽도 기대고 이제 진짜 임다빈 기수가 그 사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직진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컨트롤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만큼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 7번마 머스키데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2번마 라이징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중 방송 때 이 마필을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인기가 상당히 많이 끌고 있는 마필입니다. 라이징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00일 뛰다 1400m 뛰었는데 그 1400m에서 라스트 약간 내측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왼쪽 채쪽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와야 되는 걸음걸이였는데 그걸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인석 조교사도 약간 내측에 그대고 있고 약간 직진성이 없는 거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외국인 기수들을 기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은 임기원 기수나 김용건 기수를 기용을 하고 이렇게 직진성이나 외곽으로 기대는 거나 모리를 피해내야 되는 거 모리에 민감한 부분 있는 마필들은 빅투아르 기수나 그다음에 CC용 기수 이런 기수를 태웁니다. 근데 이번만 라이징보가 그 맥락이에요. 지난번에 딱 걸음걸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2차권까지는 지난번에 충분했다고 판단돼요. 이번에도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2번만 라이징보 그 다음에 7번만 머스키데이 이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춘천 경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5번마 천동 라이언,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근데 완벽한 선행형 마필은 아닙니다. 모래를 안 맞고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스타트 능력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에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마 마이티닉, 이 마필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두 마필이. 근데 마이티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코너 들면서 약간의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지금까지의 조교의 흐름을 보면은 와, 그 느낌 있잖아요. 와, 완벽하구나. 충마에 대한 그런 믿음감? 그런 건 막상 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약간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흐름상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5번하고 천동라이언하고 10번마 마이티니, 외곽이 10번마 최고게임,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 마필들인데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안쪽에 2번마 정상제우스, 지난번에 왼측직을 때리는데 안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죠. 근데 여기에 기수가 이동화예요. 10번마 마이티니, 푸르칸 기수가 교체되었는데 김용근 기수가 이제 기승전결 처벌을 받아서 그냥 푸르칸 기수가 탑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이티니지 김용근 기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직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의 한 방을 볼 수 있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좋아졌는데 편성도 너무 잘 맞아 떨어졌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 마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칸맥스, 지난번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하고 지금 이제 3착을 하고 지금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3세 마필 중에 거의 뭐 최강의 마필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22조 마방에서 지금 이적하고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브리스컵에 3착을 했는데 지금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적했던 마필들이 바로 입상은 또 못하더라고요. 오버마 택평 레전드, 지난번에 적정거리 1600m에 출전하면서 선의 외곽에 바로 붙으면서 입상이 성공했죠. 마필의 컨디션은 꾸준하게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마필도 괜찮고요. 여기에 뭐 2번마 스팅레스, 이 스팅레스 같은 경우도 일단 봐야 됩니다. 스팅레스는 봐야 돼요. 이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이 예전에 제가 이 트레이버 기수가 탔을 때 선행으로 전개하고 펜스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펜스 전개를 해가지고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때 모습을 보면 말이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트레이버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펜스 전개를 하는 너무 기가 막히게 타줬죠. 근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코지 기수하고 빅토아르 기수하고 둘 다 늑발을 냈어요. 근데 11월 17일 경주 때는 제가 이제 명성축제 나노메타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렸던데 그때 스팅에이스는 제가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때 제가 빼드렸어요. 그때 이유는 뭐냐, 얘는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다. 선행을 가지 않으면 얘는 안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팅에이스를. 근데 그때 코지 기수 탔을 때 따라가는 중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더라고요. 와, 야 말이 이제 완전 살아났나 보다. 따라가는 전개도 되네? 예전에 뭐 이모비 막 김성현이가 타고 막 선행 가다가 막 무너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를 잘 못 물려. 엄청나게 진짜 꽉 물려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12월 21일 경주 때 보시면 알겠지만 빅토아르 기수가 너무 개판을 탔습니다. 4코너까지 참고 와서 한 발을 쏴야 되는데 3코너부터 벌써 흔들어 버렸어요. 말을 착착착착 이렇게. 그러다니까 말이 안으로 기대는 말인데 나스트 힘을 쓰나요? 이 스팅레스 같은 경우는 힘쓰는 공간이 짧아요. 힘쓰는 가는 짧은 마필을 가지고 그렇게 타버리니까 말이 라스트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장추월 기수입니다. 솔직히 장추월 기수는 일단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4코너부터는 좀 차분하게 탈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아르 기수는 3코너부터 3코너 중반까지 올 때 확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기수하면 장추월 기수는 3코너부터 3코너 중반까지 스무스하게 와서 추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빅토아르는 엄청나게 팍팍팍팍 해가지고 오는 기술이고 장추월은 스무스하게 오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김묵철 조교사가 장추일 기수를 불러다 태우고 조교를 하는 이유가 말이 그 맥락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스팅레스도 이번 경주는 일단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안쪽에 1번 최강타임 이 마필도 괜찮습니다. 최강타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게 농땡이 기질이 있고 약간의 악벽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타줘야 되는데 이 빅토리 기수가 지난번에 그냥 한번 타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1600m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요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4번마 미스온스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미스온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뒷다리가 이렇게 드는 스타일의 마필이다. 뒷다리가 불편해서 지금까지 뛰지 못했다. 근데 지난 경주부터 이 뒷다리가 엄청나게 편안해졌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던 마필인데 미스온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데 온사이드기 미스온스타가 빠른 말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선행을 간 거지 560km대의 말이다 보니까 560km대의 말이 선행 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난번 편성 자체가 너무나 잘 만났고 이번에도 그 맥락에서 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스팅레이스가 안쪽 게이트 이점이 때문에 선행을 가면 4번은 약간 불안하다는 판단되고 그러면 안쪽 1번 최강 게임 더 유리한 마필을 판단됩니다. 일단 이번 1600m 경주는 1번만 최강 게임 일단은 빅토리 기수가 이번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 없다는 판단되고 예전에 이 마필 보시면 13초 7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2번만 스팅엑스 같은 경우는 장초일 기수 추임력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마 제이모션은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단점이 있죠.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머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전개를 잘 풀어가야 돼요. 왜?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거나 안쪽으로 기대면 말이 라스트에 아예 무너집니다.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초반 스타트 때 잘 받아가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레이스가 1600m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초반에 스타트 나가가지고 외곽으로 기대버리면 4번마 제이모션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인데 안쪽에 마이트 짱도 있죠. 외곽에 썬더 A1, 조인곤 기수, 코지 기수 앞선에서 움직이는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이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센 말은 아니에요. 또 머리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4번마 제이모션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3번마 탑티어는 지난번에 스타트에서 약간 꾹뻑하고 나오고 있던 마필이죠. 스타트에 실패하는 바람에 레이스 전개를 망쳐버렸던 마필입니다. 최범현 기수가 최근 말들을 또이또하게 타지 못해요. 워낙에 제가 봐서는 기수가 그래요. 최범현 기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돈도 벌어놨고 솔로이고 뭐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말을 타다 보면은 감각이 떨어져요. 뭐 축구나 야구나 마찬가지로 감각이 상당히 중요한 운동 경기잖아요. 뭐 실전에서 뛰어보냐 못 뛰어냐 중요한데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더 뭐 야구하고 축구하고 모습에서 실전 감각이 50이라면 말 타는 기수는 실전 감각이 90이에요. 90. 그만큼 말하고 호흡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주로 파악도 중요하고 작전 지시도 중요해요. 근데 타지 않고 계속적으로 뭐 한두 마리 타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탑티어를 그걸 알고 이제 우창구 조교사가 장추일 기술을 불러다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1600m 이번 경우 첫 거리지만은 직전 경주에 제가 봐서는 최범현 기수의 완전한 실패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5번마 행복한 승자도 일단 괜찮은 마필입니다. 지금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상규 기수가 이 마필을 갖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직전 경주하고 비슷한 모습을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10번마 나이스 빅걸 이 마필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위로 앞선에서 뭉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3코너 중반부터는 뭉쳐서 레이스로 흐름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곽에 10번마 나이스 빅걸도 가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1번마 마이티짱 안쪽 1번 게이트 2점입니다. 얘가 선행을 갈 수 있고 예전에 56.5km까지 일단
극복했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증가해서 그랬는데 체중만 빼고 나오면 1번마 마이티증도 여기서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8경주는요. 1번마 마이티짱, 3번마 탑디어, 5번마 행복한 승자, 10번마 나이스 빅볼 이 4두의 마필 가지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용암세상 같은 경우 부담량 58kg, 4kg가 증강했습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에 레이팅 50점의 마필인데 국내산 4등급, 워낙에 58이에요. 너무 높아요. 5번마 스타닝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재료 기수가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일단 여기에 선행을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더 좋은 마필은 8번마 위즈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선입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일단 5가 선행을 가면 그 옆에 8이 바로 붙었다는 거죠. 지난번에 위즈 캠페인 같은 경우 헤이카심 기수가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완전히 전개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는 별다른 힘쓰지 않고 5번 보내놓고 그 옆에 8번만 위즈 캠페인이 바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선에서 5번과 8번이 이렇게 이제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3코너 중반부터 8번이 위즈 캠페인이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갈아엎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8번만 위즈 캠페인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일단 5번마 섀도우헌터 계속적으로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인데 지금 9번을 뛰는 동안 최근 7번의 경주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난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야, 힘이 많이 찼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팅 64점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감량 이점이 김성현 기수를 불러다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수가 마무리 조교도 좀 해봤고 컨디션 일단 맞춰보고요. 9번마 롱런볼패 승급전에 이제 맞아있는 마필이죠.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데 직장 경로 중반에서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을 한번 찾았습니다. 전개도 너무 딱 떨어지는 경주 편성이고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흐름도 너무나 좋아요. 지난번에 기수가 너무나 못 탔던 마필입니다.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그런 마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슈퍼피니스 일단 57에서 55의 부담량인데 일단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너무나 앞선에 딱 붙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타줬던 마필이죠. 채찍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8번마 스타터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하다가 무너졌던 마필인데 역시 1200m의 적정거리라고 생각했던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1800m 거리를 갑자기 늘려서 뛰다 보니까 지난번에 약간 힘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데 8번도 지난번보다 딱히 뭐 좋아져 있는 걸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는 마필은 5번마 베스토치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필이 베스토치 같은 경우 54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42조 마방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1200m 적정거리에서 마지막에 추입을 보는데 스팔타, 장비대운 이런 마필들을 이겼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kg 감량 2점까지 레이팅 점수가 이 마필은 71점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승급하고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근데 지난번 스팔타를 이기는 모습을 추입력을 보고 야 역시 잘 참고 탔구나. 잘 참고 한 발을 썼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맞았지만 마이너스 4kg 감량 2점 듬직한 마체 지금 6세의 마필이기 때문에 절정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오늘 요즘 뭐 42조 이관호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5번마 베스토치를 한번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쉽게 끝나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한 번 더 현장에서 주로 파악을 한번 해야겠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라이트가 켜졌기 때문에 전반부의 주로의 흐름, 중반부의 주로의 흐름을 보고 선두권에 가는 마필이 좋으냐
근데 또 이렇게 나이트 커지가 기온이 떨어지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서 토요일 마지막 경주까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겠고요. 현장에서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